이제 갑의 금융소득 자료인데 20년도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소득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로서 금액을 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 금액 또는 배당소득 금액 이런 단어를 물어봐야지만 그로스업을 가산한 금액을 물어본 것이다. 그때 1점에 반제기한은 이제 갚아야 되는 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9년 말인데 대여금에 대하여 20년 1월부터 20년 4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 400이 있대요. 원래는 19년 말에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안 갚았나 봐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추가로 이자가 생겼고 그거를 이제 수령을 했나 봐요. 400만 원. 그래서 추가로 받은 이자에 대해선 일단 약정일이 없이 그냥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자 지급일이 수입식이고, 두 번째로는 대여금이라는 채권을 좀 잘 보셔서 지금 거주자 갑이 뭘 하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대금업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줬으니까. 그래서 대여금이란 채권 자체가 일단 금전을 빌려줬을 때 나오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이에요. 비영업 대금이. 채권을 보고 이자를 좀 추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가 나왔다. 그 사람은 사업자예요. 외상매출금 채권 개념 자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나온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이런 채권이 나왔으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냥. 근데 그게 소비대차로 전환이 됐다. 그럼 대여금으로 전환됐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비영업대금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자 내역을 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400만원도 이제 실제 이자 지급일로 보시고 2점의 이자 지급 약정일은 19년도인데 20년 3월 1일에 실제 수령한 비영업 대금 이 500만원 있는데 둘 중 빠른 날이죠. 둘 중 빠른 날. 그래서 19년도 이제 귀속수익이어서 땡이고 3점에는 김영식 회사채 이자예요. 회사채 이자도 현금주의 세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현금주의 세 가지 실제 지급받은 날 예금이자랑 저축성 보험차익 그 다음에 무김영식 채권이자 있었죠. 그럼 김영식 채권이자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년도 귀속식이다. 4점에 17년 초에 1억 원에 연 6% 이자를 빌려준 뒤 20년 3월까지 이자 1,350만 원 수령하였으나 거래처가 20년 4월 파산함에 따라서 이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대요. 그때는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원래는 1억 플러스 6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원금에도 한참 미달했어요. 그래서 원금부터 수령한 것을 보니까 이자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자체는 없다. 그 다음에 5점에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비상장 법인 A가 19년도 기간 중 갑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800만원은 인정배당이죠. 인정배당. 그래서 귀속시기는 결산 확정일이에요. 결산 확정일. 그래서 20년도가 이제 귀속시기구나. 그래서 1점이랑 마지막 5점만 20년도 들어가서 이제 1200만원이 구성될 거예요. 그래서 귀속시기 하나 문제였다라고 보시고. 한자 넘어가서 24페이지 보시면 5번에 이자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이자소득 금액. 근데 이자소득은 어차피 필요금을 창합하지 않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이퀄 이자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회, 그 다음 단서지문의 원천징수는 잘 이루어졌대요. 양가로 1회, 20년 5월 31일에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저축성 보험이 일단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의 구분은 이제 이자소득을 하시는 거죠. 근데 3년 전에 납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0년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라는 단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저축성 보험이에요. 과세 저축성 보험. 그래서 내가 불입한 보험료는 8,800인데 근데 1억 원을 받았으니까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법은 금전 대여 성격이다.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1,200이죠. 2번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받은 배상금이 이제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됐대요. 아직 안 배웠지만 기타 소득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자 소득은 아니다. 양가로 3번에 19년도에 발행한 채권을 이제 만기 전이 20년 2월 1일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 차익 4천이 발생했대요.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 제외였죠. 소득세 열거주의에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보유 기간의 이자 플러스 할인액 합계액인 이자 상당액은 그냥 이자예요. 진짜 이자. 그 이자 1,000만 원은 이자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양가로사 공익신탁이익 아직 안 배웠지만 비과세 이자 소득이에요. 비과세 이자 소득. 공공의 이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상 비과세한다. 양가로 5번 비영업 대금의 원금 4천과 그에 대해 발생한 이자 400 중 파산으로 인하여 11월 1일에 2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원금이 4천, 지금 약정한 이자가 4인데 4위만 수령했으니까 원금부터 수령한 거로 봐서 원금이 4천, 이제 나머지 200만 원이 이자. 그래서 이자로 과세되는 건 이제 200만 원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시면 2,4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6번은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자 소득만 있으니까. 물음을 잘 보시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얘도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금융 소득 금액을 묻지 않고 그냥 이자와 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업 제외 상태고,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도 포함하라는 개념이에요. 물음에서 종합 과세가 되는 이자 배당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 물어봤으니 분리과세된 소득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물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에 법령의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제 금전대여의 성격으로 이자소득 분류하죠. 하지만 성격은 퇴직소득 성격이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받았으면 원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대요. 이게 이자소득이고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근데 물음 자체가 그냥 과세되는 금액을 물어봤으니 1,300만 원 일단 더하셔야겠죠. 참고로 세율은 기본 세율로 부과될 거예요. 양가로 이번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은 3천과 법정이자 그에 대한 법정이자 500만 원은 이제 정신적 육체적 원인이 아니라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원인으로 받았으면 과세 제외예요. 아싸리 과세 제외예요. 그래서 해설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만 나면 좀 모호해서 무슨 소득이 지금까지 분류 안 했는데 적어도 이자 소득은 아니었다. 3번 또 나왔죠. 비영업대금 원금 3천과 이자 300 중 파산으로 인해서 3,2만 회수했대요. 나머지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대요. 원래 민법은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소득이 필요형비를 못 빼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뒤바꿔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3위 빼기 30 되어 있는데 이게 질문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회수한 거에서 원금을 차한 거죠. 회수한 거에서 원금을 차한 거. 그 나머지가 이제 이자가 되는 거죠.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니까 회수한 거에서 원금을 차감하면 그게 이제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생각하시면 오른쪽처럼 풀면은 원래 원금이 3천이었고 이자가 3이었는데 3,2를 회수했다. 원금부터 회수하고 추가로 회수한 건 이자다. 그래서 뭔가 너무 틀에 박혀서 이게 풀이법을 정해놓으면 이제 응용력이 안 생겨서 해설도 조금 이렇게 달리 적어놨어요. 양가로 4번에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 차익은 과세 제외지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과세하죠. 그래서 1,500은 이제 과세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3,0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